오늘은 적외선 리모컨을 이용한 프로젝트를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는 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좀 어떤 기기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적외선 리모컨을 이용해서 리모컨으로 보통 기기를 장비를 제어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아두이노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제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ESP32를 이용해서 적외선 리모컨 신호를 보내게 되면은 원격으로 집에 내가 없어도 인터넷을 이용해서 리모컨 장치를 제어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ESP32를 이용해서 적외선 리모컨 신호를 보내는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응용한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리모컨의 신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종 목적은 그 신호를 보내는 거지만 우선 현재 리모컨의 신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외선 리모컨 수신 모듈을 가지고 이렇게 회로를 구성했습니다. 이게 적외선 리모컨 수신 모듈이고요. 전버선으로 해서 ESP32에 연결을 해서 전원선, 그라운드, V 3.3V 그라운드선, 여기 신호선 해가지고 신호선은 21번 핀에 ESP32에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회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로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렇게 회로도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만들어 뒀고요. 요거를 이용해서 제가 우선 주위에 있는 리모컨들을 이용해서 요게 이 리모컨의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우선 이제 삼성 리모컨인데요. 요 리모컨 신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두이노를 실행하고요. 아두이노가 자, 이렇게 아두이노가 실행이 됐고요. 우선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에서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라이브러리 관리로 들어가서 IRREMOTE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요거의 최신 버전을 이제 설치를 해 주시고요. 설치가 됐고 예제를 확인해 보면은 IRRemote라는 라이브러리 예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선 리모컨의 수신 값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리시브 데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설명들이 있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요거를 핀 정의가 복잡해서 핀 번호가 여기에 IR 리시브 핀이라는 걸로 되어 있고 요거를 찾아보면은 여기에 각 마이크로 컨트롤러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ESP32의 경우에는 15번 핀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여기에 21번 핀에 연결을 했으므로 요거를 21번으로 변경을 해주고
업로드를 USB 연결해서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업로드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업로드가 완료가 됐고요. 여기에서 이제 시리얼 통신법을 보면 115200이네요. 그럼 시리얼 모니터를 켜고 115200하고 00하고 리셋을 한 다음에 이제 리모컨으로 한번 신호를 써보겠습니다. 메뉴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아이고 삼성 리모컨이고 어드레스 5x7 16진수로 7 커맨드는 5x1a 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인식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른 뭐 버튼을 더 눌러보면은 4, 5, 6 이렇게 번호가 다 다르게 버튼마다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모니터의 그 리모컨인데요. 메뉴로 누르는 번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뉴를 누르면 1A 5x7 어드레스 5x7의 코맨드 5x1A로 되어 있습니다. 요 명령을 이제는 요 적외선 LED를 이용해서 1초 간격으로 누르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컨 수신을 해서 리모컨 명령을 찾는 걸, 명령 커맨드 번호를 찾는 걸 했고요. 요 커맨드 번호를 이제 반대로 그 적외선 LED를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을 해서 보내는 리모컨 없이 아두이노로 신호를 보내는 것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송신 LED, 적외선 LED를 이용해서 일반 저희 LED 이용하는 것처럼 그라운드 연결을 해주고 저항을 통해서 저항은 대략 100옴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100옴 정도 저항을 사용을 해서 신호선을 이렇게 4번 핀에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회로를 우선 만들었고요. 그래서 회로 구성을 보면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수신부니까 필요가 없어졌죠. 그래서 통신부에 여기 LED 저항 해가지고 4번 핀에서 하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통신 코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코드에서 IR 리모트에 샌드 데모를 이렇게 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송신 핀 번호를 확인을 해보면 ESP32에 송신 핀 번호는 여기에 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로도에서도 제가 여기에 4번 핀에 연결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4번은 그대로 두면 되고 샌드 데모에서 쭉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각종 다양한 리모컨 신호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서 삼성 뭐 저희가 받았다는 데 했던 8비트 데이터였었죠. 요 명령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명령들은 다른 리모컨들에 대한 샘플 드림으로 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전부 다 삭제를 해버리고 요것만 두겠습니다. 하고 보내는 신호는 1초 간격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송신부 코드 하고 요 송신 데이터는 아까 측정했던 데이터, 아까 송신했던 데이터가 어드레스는 5x7이었고요. 커맨드가 5x1a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신호를 8비트 신호를 보내고 1초 대기했다 또 한 번 보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니터 리모컨의 그 메뉴 버튼입니다. 요 메뉴 버튼 누르는 거, 요걸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가 완료됐고요. 1초 간격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모니터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1초 간격으로 모니터의 메뉴가 버튼이 눌러서, 리모컨 버튼이 눌러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걸로 눌러 있고, 실제로 리모컨으로 눌러도 되고, 지금 리모컨은 이렇게 멀리서도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멀리서 하면 되긴 하는데, 이게 좀 거리가 멀어지면은 잘 안 됩니다. 신호 세기가 약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요 신호 세기를 증폭하기 위해서 트랜지스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회로도는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트랜지스터 베이스단에 신호선을 보냈고요. 그래서 그 LED에 3.3V를 해서 그라운드로 통신해서 그 베이스에 따라서 LED를 켜고 끄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아두이노를 하신 분들은 지금 LED에 지금 저항이 없이 직접 3.3V에 GND 연결을 해서 LED가 타지 않겠나 하시는데, 실제로 리모컨은 펄스, 헤르츠로 이렇게 신호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LED가 타지 않고 더 멀리 신호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LED처럼 하이를 계속 주게 되면 요게 LED가 타는데, 지금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펄스를 이용해서 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타지가 않고 멀리 신호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연결을 우선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회로를 다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전원을 이렇게 연결해 보고 구동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다르게 바싹 붙이지 않아도 그냥 놓기만 해도 1초 간격으로 메뉴 버튼이 눌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적외선 리모컨을 사용해 봤는데 정상적으로 구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모컨의 메뉴 버튼을 누른 것과 동일하게 작동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삼성 리모컨밖에 없어서 그런데, 다른 리모컨들도 동일하게 이제 삼성 제품의 그 프로토콜은 아니지만 각 리모컨의 프로토콜에 맞게 출력이 되고 그거를 동일하게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을 삭제해버린 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보소장을 받고 난 이후 유키 핸드폰에서 탈취한 개인정보를 올리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며 여론을 펼치다가 쇄도하는 비난이 부과자 삭제를 한 상황이니, 이건 시점상 여론 악화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대형 언론사와 개혁신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변호사, 유튜브까지 사건을 물어버리니 이거 진짜 경찰 조사가 들어오면 인생 조지겠구나 싶어서 조용히 잠수를 타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현 상황에서는 본인의 적지 않은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을 삭제하는 초강수를 둔 상황이라는 것인 거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공갈이나 협박과 관련된 쟁점은 여러모로 법적인 다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다. 트위터에 사생활 자료를 올려버린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나기 힘든 부분이라 이것을 필두로 법적 대응에 들어가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쏟아질 것이 뻔하니 매우 깝깝한 상황이 되었다고 평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와중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자칭 밀키 소데이자 유키 안티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등장하며 유키가 망하게 된 원인은 유키에 쫄려서 삭제를 했다는 근거 없는 소문까지 퍼뜨리며 사이버 불링을 행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인 건데 한번 쭉 둘러보면 정말 할 말을 잃어버리게 만든다고 볼 수가 있다. 유키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정말 본인이 쫄려서 삭제한 것일까? 당연히 아닌 거다. 이것은 명백한 사건의 피해자가 자신의 사생활들이 전혀 원하지 않은 외력에 의한 형태로 공개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멘탈을 놓아버리게 되었고 갑자기 난데없이 나타난 안티팬들이라고 주장하는 자들까지 등장하며 이런 낙질적인 사이버 불링을 하고 있는 현 상황이라는 것인 거다. 특히 길티 아카이브라고 불리는 특작이 하나는 그동안 늘 내비치던 여자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유키를 범죄자로 단정을 지음과